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니 씨입니다. 그럼 지니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친구는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일까? 정희와 나는 어릴 때부터 친했고, 함께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녀의 말과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기분 탓인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질투심이 내 삶을 잠식해가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엔 그냥 기분이 나빴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났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다. 그녀가 내게 관심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도 문제였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지나치게 궁금해했다. 단순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평소 연락이 뜸하던 그녀가 갑자기 잘 지내? 라고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반가웠지만 뭔가 이상했다.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그녀는 내 최근 일정이나 만남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혹시 누구 만났어? 내가 새로운 것이라도 성공한 것을 알아내면 그거 어떻게 하게 된 거야? 하고 물어봤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되면서 정의의 의도가 궁금해졌다. 나는 사생활을 크게 드러내는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의는 내 핸드폰을 슬쩍 보려 했고 내 다이어리를 열어보기도 했다. 야, 너 뭐 적어놨어? 나도 좀 보자 라며 장난처럼 굴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다. 어느 날 내 가방을 뒤적이며 이거 뭐야? 라고 묻는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너 내 가방 왜 뒤져? 라고 했더니 그녀는 장난이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나는 불쾌했다. 그녀가 내 사생활에 대해 이토록 깊이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 그녀는 나를 응원하는 척 하면서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 너 눈이 좋아서 그런 거야. 원래 내 실력으로는 힘들었을걸? 아니, 그거 너만 한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 덕분에 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자존감이 흔들렸다. 친구는 나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내 자신감을 빼앗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나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다.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잘난 척을 너무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속상했다. 왜 이런 행동과 말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녀의 행동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질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신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녀도 모르게 나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목표를 가졌고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성취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참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친구였기에 그녀의 질투를 애써 외면하려 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너한테 이런 말 하기 어렵지만 가끔 너 때문에 불편해. 내가 내 사생활을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고 가끔 내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말들을 해.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런 적 없어. 그리고는 화제를 돌리려 했다.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해도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려 했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의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상담사님은 나에게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불필요한 대응을 하지 말 것. 그녀가 뜬금없이 연락을 해도 간단하게 대답하고 깊이 얽히지 말 것. 솔직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것. 하지만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강요하지 말 것. 반복되는 불편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관계를 정리할 것. 친구라고 해서 평생 함께할 필요는 없다.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면 거리 두기를 고려해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그녀와 거리를 두기로. 여전히 아쉽지만 내 삶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다. 우리들이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거나 정의가 잘못했다거나 하고
평가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세월 속에서 우리들의 관계가 변한 것뿐이다. 그렇게 마음먹었다. 이런 우리들의 시간을 정의가 먼저 눈치챈 것 같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들은 어떤 사이가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시간을 두려고 한다. 나는 이제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에서 벗어나 나를 진정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관계를 해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니 씨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친구의 질투와 그로 인해 생긴 관계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사가 줄 수 있는 조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건강하게 다뤄야 한다. 질투 자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행동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질투를 느낄 때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라. 상대방이 질투하는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는다면 이건 나만 알고 싶은 부분이야 라고 단호히 선을 긋기. 지속적으로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기. 반복되는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자존감을 지키기. 질투심을 가진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기.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교류를 늘리기. 내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연습하기.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고민하기. 친구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거리 두기를 선택할 수 있음. 무조건적인 용서나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 오랜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모든 인간관계는 유동적입니다. 내 삶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